전 세계가 한국 라면에 완전히 빠져버린 와중에 덴마크가 세계적인 한국 라면을 건드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당장 전력 리콜하라! 유럽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느닷없이 전쟁을 선포한 거죠. 하지만 세계의 반응은 조롱이 뒤섞였습니다. 바이킹의 후예가 고장라면 하나에 무너져? 불닭 먹으러 가야지 크크. 더 충격적인 건 사명이 전 세계의 지지를 받으며 시가총액 10조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여성의 편견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고립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니카 린드버그입니다. 덴마크 식품안전청 수석검사관이죠.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불닭볶음면 3종, 즉시 리콜 조치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말을 이어갔죠. 캡사이신 수치가 위험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핵불닭 3X 스파이시는 기준치의 5배, 2X 스파이시는 3배를 넘어섰어요.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옆자리에 닐스 과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안니카, 이게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인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닐스, 인기와 안전은 별개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덴마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간 봉지, 타는 듯한 고통. 그리고 응급실의 하얀 천장. 저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과거를 떨쳐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에 경고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에요. 화학적 위험물질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젊은 연구원 라스무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안니카 선임,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스무스, 아시아인들의 캡사이신 내성은 우리와 다릅니다. 덴마크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회의는 제 의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 덴마크 식품안전청은 공식적으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떴어요. 덴마크, 한국 불닭볶음면 판매 금지 유럽 최초 리콜 조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나섰네요.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먹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부 젊은 층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전 세계가 먹는데 덴마크만 유난이야. 내일 독일 가서 사와야겠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를.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야채들과 유기농 제품들. 저는 10년째 아시아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있었죠. 특히 한국 음식은 절대로요. 저녁을 준비하며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제 결정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오늘 덴마크 식품안전청의 결정으로 유럽 식품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 라면으로 불리는 불닭볶음면이 처음으로 유럽 국가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는데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곧 따라올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빨간색이었어요. 그 라면 봉지가. 그래요. 모든 건 10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10년 전, 저는 코펜하겐 대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니카, 이거 먹어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소라가 빨간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포장지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불을 뿜는 달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이야. 불닭볶음면. 매운데 정말 맛있어.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맵길래? 좀 매워. 하지만 넌 괜찮을 거야. 우유랑 같이 먹으면 돼. 소라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스프가 물에 풀리자
매콤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와, 냄새 좋다. 나도 한 입만. 저는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 면발. 첫 입을 먹는 순간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으악, 이게 음식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더군요. 매운데 뭔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그렇게 반그릇을 비웠을 때였어요.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매운맛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안니카, 괜찮아? 얼굴이 새빨개. 소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물 좀. 누군가 물을 건네줬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산소 마스크, 점적 주사, 그리고 끊임없는 구토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만 어렴풋이 들렸어요. 극심한 위경련이에요. 무엇을 드셨나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라면을 먹었어요. 매운 거?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캡사이신 과다 섭취로 인한 급성 위염이네요. 왜 이런 위험한 걸 먹었나요? 그 후 3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퇴원 후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안니카, 정말 미안해. 내가 권하지 않았으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권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걸 매일 먹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을 완전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시아 음식 전체를 경계하게 되었죠. 빨간색 음식만 봐도 그날의 고통이 떠올랐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식품공학 석사 과정을 밟기로 결심한 것도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특히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 식품들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죠. 식품안전청에 입사한 후 저는 주로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유독 아시아 식품에 엄격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니카는 왜 그렇게 한국 제품에 깐깐해?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먹었던 그 라면의 진짜 정체를요. 그리고 그 하나의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요. 시간이 흘러 제가 수석 검사관이 되었을 때 불달볶음면이 덴마크에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빨간 포장지를 봤을 때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이번엔 막아야 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리콜 발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작성한 검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핵불달3X 스파이시, 캡사이신 함량만 스코빌. 사실 정확한 측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장비로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일반적인 덴마크 음식보다 수백 배는 매웠다는 거였죠. 오전 9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식품안전 담당자들과의 화상회의였어요. 덴마크의 결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브리셀의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 제품들의 캡사이신 수치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극도로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거죠. 프랑스 대표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그쪽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던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어릴 때부터 매운 음식에 노출되어 내성이 생겼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라스무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니카 선임, 혹시 측정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라스무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덴마크 기준을 따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라스무스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코펜하겐의 깨끗한 거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오후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캡사이신은 과다 섭취 시 위장 장애, 호흡 곤란, 심하면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먹고 있는 제품인데 인기와 안전은 별개입니다. 한때 담배도 인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국의 식품안전 담당자들, 학계 전문가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연락이 왔어요. 대부분은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야 해요. 드디어 누군가 목소리를 냈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거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샵 살려줘 불닭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제품은 국제식품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저는 서한을 읽다가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아시아 식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빨간 봉지들이 진열대에서 치워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불달볶음면을 박스에 담고 있었죠. 이제 안전해졌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리콜 발표 3일 후,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받은 메일함에 수백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예상했던 내용들이었지만 하나의 영상 링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니카 선임님께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발신자는 코펜하겐에 사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코펜하겐 시청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불닭볶음면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음식 문화를 존중해주세요.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댓글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덴마크 시민이지만 이번 결정은 너무했다. 불닭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됐는데 정부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 저는 영상을 끄고 다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식품 유통업체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덴마크의 리콜로 인해 오히려 독일에서 불닭볶음면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덴마크 금지령 이후 유럽 전역 불닭 품귀 현상, 독일 함부르크, 불닭 사재기 열풍, 스웨덴 젊은이들, 불닭 먹방 챌린지 확산. 특히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덴마크 청년들, 매주 독일로 불닭 원정 쇼핑. 기사에는 말매로 가는 기차에 불닭 박스를 들고 탄 덴마크 젊은이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불닭 못 먹어서 삐졌어. 유럽에서 우리만 못 먹는다고 창피하대. 솔직히 좀 과했지 않나? 전 세계가 먹는 건데. 저는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인기 유튜버가 덴마크 리콜을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만을 넘었던 거예요. 영상 제목은 덴마크가 무서워하는 한국 라면의 정체였습니다. 유튜버는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렇게 위험하면 저는 벌써 100번은 죽었겠네요. 덴마크 분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건 그냥 맛있는 라면일 뿐이에요.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덴마크 크크크크 애기들도 먹는 건데 바이킹의 후예가 라면을 무서워하다니 문화적 편견 아니야?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불닭 축제가 열렸다는 거예요. 에펠탑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리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에 반대하는 의미로 기획된 불닭 페스티벌인데요. 화면에는 프랑스 유명 셰프가 불닭볶음면으로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면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예요. 덴마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코펜하겐의 밤거리.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상사인 헨리 국장이었어요. 안니카, 내일 아침 일찍 보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아니야. 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헨리 국장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국장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안니카, 앉아요. 헨리 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수상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태가 외교 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고. 외교 문제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유럽연합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오히려 삼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요, 안니카. 당신 의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스무스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국장님. 안니카 선임님. 꼭 보셔야 할 자료가 있어서요. 라스무스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제가 지난 사흘 동안 재측정을 해봤습니다. 국제표준 측정법으로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라스무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용한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어요. 캡사이신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과대평가됐습니다. 헨리 국장이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우리는 건조 상태에서 측정했는데 실제 섭취 시에는 물에 희석되죠. 게다가 면과 함께 먹으면 캡사이신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라스무스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제 섭취 시 체내 흡수되는 캡사이신 양은 우리가 발표한 수치의 20% 정도예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할라페뇨, 고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안니카 선임님, 혹시 그때 드신 게 정품이었다고 확신하세요? 라스무스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포장지가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헨리 국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검토해봅시다. 라스무스,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교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복도에서 라스무스를 불러 세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라스무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게 저희 의무 아닌가요? 선임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결정에 과학보다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됐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삼양식품에서 공식 입장문이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공격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존경하는 덴마크 식품안전청 여러분께 먼저 덴마크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번 측정 방식에 대해 과학적인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4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국제 인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언제든 덴마크를 방문하여 제품 안전성을 직접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양식품 대표이사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할 법도 한데 이렇게 정중하게 나오다니. 저녁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한국 마트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텅 빈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품절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여러 곳에 붙어 있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못 들여와요. 정부에서 금지했대요. 손님들이 계속 찾는데 어떡해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 결정이 누군가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에는 더 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안니카님, 저는 10년 전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당신과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소라입니다. 그날 일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때 제가 드린 라면은 저는 숨을 멎은 채 다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라의 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준 라면은 진짜 불달볶음면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먹은 건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에서 온 학생 웨이가 자기도 한국 라면을 가져왔다며 보여줬어요. 포장은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죠. 제가 주방을 잠시 비운 사이 누군가 두 라면을 바꿔놨을 수도 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맞아. 그때 주방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먹은 라면의 맛이 뭔가 이상했던 것도 기억났죠.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쓴맛도 났었거든요. 소라의 메일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웨이가 가져온 건 중국의 모조품이었어요. 한국 라면을 흉내낸 건데 매운맛을 내려고 공업용 캡사이신을 과도하게 넣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병원에 실려간 후 웨이는 남은 라면을 모두 버렸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지난 10년간 제가 품어온 원한이 모두 오해였단 말인가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중국산 가짜 한국 라면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산 모조 한국 라면, 유럽 시장 침투, 건강 위협, 가짜 불달그로 식중독 사고 발생, 한글 포장지로 위장한 중국산 라면 주의보. 기사들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한국 라면이 아닌 모조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당장 1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의료 기록을 신청했고 1시간 후 답변이 왔어요. 캡사이신 과다 섭취 및 미확인 화학물질 검출. 정확한 성분 분석 불가. 미확인 화학물질이라니 진짜 한국 라면이었다면 그런 게 나올 리 없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라스무스였어요. 안니카 선임님. 지금 연구실에 계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부랴부랴 연구실로 갔습니다. 라스무스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스웨덴 연구소에서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이 진짜 불달볶음면의 성분 분석이고 오른쪽이 최근 유럽에서 압수된 중국산 모조품이에요.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달랐습니다. 진짜 제품은 천연 캡사이신과 향신료의 균형이 잡혀 있었지만 모조품은 인공 캡사이신과 정체불명의 화학물질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라스무스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아시아 라면 관련 식중독 사고 23건. 모두 조사해봤더니 단 한 건도 정품이 아니었어요. 전부 중국산 모조품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선임님이 겪으신 사고도 아마 모조품 때문이었을 거예요. 진짜 한국 라면은 4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연구실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0년. 제가 10년 동안 잘못된 증오심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무고한 기업을 공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국 마트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 안이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차명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정중하게 대응했던 그들은 집에 도착해서 삼양식품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화면에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전 세계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글.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 나은 제품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4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정직한 재료, 안전한 공정, 그리고 고객에 대한 사랑.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같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헨릭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죠. 국장님, 리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헨릭 국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니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어제 발견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의 오해, 중국산 모조품, 그리고 잘못된 측정 방법까지. 국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삼양식품에서 기자회견을 한대요. 지금 생중계됩니다. 우리는 급히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삼양식품 본사가 비치고 있었어요. 단상에 오른 사람은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삼양식품 대표이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먼저 최근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로 걱정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잘못한 건 우리인데 저희 제품이 일부 지역에서 우려를 낳았다는 것은 저희가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삼양식품은 덴마크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복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항의나 소송은 하지 않으시나요? 대표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저희가 처음 라면을 만들 때의 초심을 기억합니다. 맛있는 한 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억지로 먹이는 것은 저희 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클 텐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죠. 언젠가 덴마크 분들이 저희 제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저희도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기업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신 덴마크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헨릭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했는데 돌아온 건 이해와 존중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양식품이 철수하면서 덴마크 직원들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처들의 손실까지 보상한다는 거였어요. 라스무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회사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은 소송을 걸거나 항의를 하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한국 마트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죄송해요. 이제 한국 라면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식품안전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에 제가 관여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죠.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네요. 한국 사람들도 당신 같은 분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삼양의 품격 있는 철수와 대비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삼양이 철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코펜하겐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슈퍼마켓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형 마트의 아시아 식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하소연하고 있었거든요. 불닭만 없어진 게 아니야. 다른 한국 제품도 안 팔려. 손님들이 아예 안 와. 실제로 진열대는 썰렁했습니다. 불닭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다른 제품들도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젊은 층의 반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코펜하겐 중앙역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배낭을 맨 젊은이들이 말매인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한 그룹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가시나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스웨덴이요. 불닭 사러요. 불닭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니까 스웨덴 가서 사와요. 친구들이 부탁도 많이 했고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불닭 원정대라는 그룹도 있어요. 매주 같이 가서 대량으로 사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면 하나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가다니. 월요일 아침 더 큰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글이 올라왔거든요.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글쓴이는 덴마크 대학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즐기는 음식을 우리만 못 먹는다. 정부가 우리를 악이 취급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맞아. 내가 뭘 먹을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옆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만 유난이야. 바이킹의 후회가 라면 하나 못 먹는다니 창피해. 이틀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특별한 시위가 열렸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광장에 모여 불닭볶음면을 먹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사온 제품이었죠.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돌려줘. 음식 자유는 기본권. 정부의 과잉보호 반대. 언론이 몰려들었고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국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일부의 요구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덴마크 무역협회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삼양의 철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덴마크 시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의 말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차 무역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어요. 일본의 한 식품 회사 관계자가 동료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덴마크는 제외하자. 너무 까다로워. 삼양 같은 큰 회사도 쫓아냈는데 우리가 뭘 믿고 들어가? 옆에 있던 태국 회사 직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차라리 독일이나 프랑스에 집중하는 게 나아. 한국 식품 수입업체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삼양이 빠지니까 다른 한국 회사들도 덴마크를 꺼려요. 왜요?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 또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불닭이 없어지니까 전체 매출이 40% 떨어졌어요. 불닭 사러 온 손님들이 다른 것도 같이 샀거든요. 저녁 무렵 뉴스에서는 젊은이들의 불닭 난민 현상을 다뤘습니다. 매주 수백 명의 덴마크 젊은이들이 불닭볶음면을 사기 위해 독일과 스웨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말매의 한 아시아 마트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고객 환영이라는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가게 주인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덴마크 손님들 덕분에 매출이 3배 늘었어요. 고맙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던 제품이 오히려 더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인터넷을 보다가 가슴 아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코펜하겐의 한 한국 식당 앞이었는데 곧 문을 닫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불닭 못 팔아서 손님이 뚝 끊겼대. 안타깝다. 빈 선반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요. 삼양이 덴마크를 떠난 지 한 달, 유럽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독일이었습니다. 베를린 시청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 저는 뉴스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오늘 베를린에서는 한국식품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삼양식품과의 투자 협약식이었는데요. 화면에는 베를린 시장과 삼양 관계자들이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베를린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덴마크의 손실은 독일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삼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양은 함부르크에 유럽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5억 유로 투자, 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공장이 원래는 덴마크에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더 놀라운 건 프랑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파리의 유명 요리학교 르 코르동 블루에서 아시아 퓨전 요리 과정을 신설하면서 삼양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교장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불달볶음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미식 문화의 상징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불달볶음면으로 파스타를 만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유럽의회 덴마크 식품 정책 비판 결의안 채택. 브뤼셀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유럽의회가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결정을 비판한 거예요. 의회 대변인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는 유럽 단일 시장 원칙에 위배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보호주의적 정책입니다. 이어서 각국의 반응이 보도됐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의 삼양 특별관 설치, 스페인 바르셀로나, 불닭축제 개최 10만 명, 참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한국식품문화연구소 설립.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웨덴의 발표였습니다. 스웨덴 정부, 삼양의 특별 세금 혜택 제공. 스웨덴 총리가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실수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삼양뿐 아니라 모든 한국 기업을 환영합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말매, 북유럽 최대 K푸드 허브로 부상. 말매 시내에 한국식품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매주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중 절반이 덴마크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계속됐습니다. 삼양 불달볶음면, 아마존 유럽 전 지역 베스트셀러 1위, 인스타그램 샵 불달 챌린지 게시물, 이렇게 돌파, 틱톡 불달 댄스 챌린지, 글로벌 열풍, CNN 유럽의 특집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운 혁명 한국 라면이 유럽을 하나로 만들다라는 제목을 영어로 방송했습니다. 기자가 런던의 한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불닭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불닭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에요. 문화 아이콘이죠. 덴마크가 금지하니까 오히려 더 특별해졌어요.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덴마크의 불닭 금지령. 연간 1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 예상.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타격, 젊은 인재 유출, 투자 기피 등 간접 손실이 더 크다. 특히 혁신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스타트업들이 덴마크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코펜하겐의 한 스타트업 대표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뼈아팠습니다. 솔직히 라면 하나 못 받아들이는 나라가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베를린으로 이전을 고려 중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EU 식품안전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덴마크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사실상 덴마크를 겨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삼양의 대응이었습니다. 삼양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덴마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성명을 발표했죠. 유럽 각국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덴마크도 소중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심지어 함부르크 공장 기공식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삼양 회장이 연설 중에 말했어요. 이 자리에 덴마크 분들도 초대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즈니스 관계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자 몇몇 덴마크 관계자들이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K푸드 글로벌 확산 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이었는데, 불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더욱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덴마크 사태로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닭뿐 아니라 다른 한국 식품들의 수출도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김치 수출 50% 증가, 떡볶이 수출 200% 증가, 한국 라면, 전체 유럽 수출 80% 성장.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국민의 건강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편견이었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선택했습니다. 개방과 다양성을요. 그리고 덴마크는 고립을 선택했죠. 우리가 잃은 건 단순히 라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어요. 세계가 덴마크를 비판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라스무스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안니카 선임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국제공인연구소 5곳의 교차 검증 결과예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함량 국제안전기준 대비 70% 수준. 건강 위해 가능성 극히 낮음. 측정 오류 원인 추출 방법 및 계산식 오류.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 식품과학연구소의 코멘트가 날카로웠습니다. 덴마크의 측정 방법은 1980년대 기준을 사용했다. 현대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라스무스가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정한 수치는 일반 할라페뇨, 고추보다 낮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라스무스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난 40년간 불닭볶음면 관련 건강 이상 사례 0건. 추정 누적 소비자 10억 명 이상. 헨리 국장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죠. 보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한 걸 번복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저였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정하겠습니다. 헨릭 국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니카,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입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측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새로운 검증 결과, 불닭볶음면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했고, 과장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모든 걸 털어놓기로. 개인적 편견이 개입됐습니다. 10년 전, 제가 가짜 한국 라면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장내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과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삼양식품과 한국, 그리고 무엇보다 덴마크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철회합니다. 이종은 오늘부터 나머지 일종도 추가 검토 후 조속히 해제하겠습니다. 삼양이 이미 철수했는데요. 그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사과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무대 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라스무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선임님.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덴마크. 무릎 꿇다. 과학의 이름으로 저지른 실수, 편견이 만든 재앙. 특히 BBC의 논평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학이 편견에 오염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덴마크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한국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덴마크 담당자 공개 사과 개인적 편견, 인정. 10년 전 가짜라면 트라우마가 부른 참사?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사과한 건 대단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 물론 비판도 많았지만 예상외로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안니카 린드버그 씨의 용기 있는 사과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삼양의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감사하지만 당분간 덴마크 재진출 계획은 없습니다. 예상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학이 편견 앞에 무릎 꿇은 날.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리콜 철회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덴마크는 필사적으로 삼양을 다시 불러오려 했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시기상조입니다.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특사팀에 저도 포함되었어요. 안니카, 당신이 가야 해요. 시작한 사람이 끝도 맺어야죠. 헬릭 국장의 말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로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죠. 다음 날 삼양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는 삼양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이더군요. 회의실에서 삼양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특사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삼양 부사장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유럽 전략을 재편했습니다. 함부르크 공장이 곧 가동되고 파리의 R&D 센터도 열 예정입니다. 덴마크에도 투자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 편견 때문에 부사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니카 씨, 사과는 이미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덴마크 시장은 저희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인구도 적고 이미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됐죠. 차라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낫습니다. 특사 대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금 혜택이든 부지 제공이든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희를 환영하죠. 억지로 붙잡는 곳보다는 환영하는 곳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의는 선거 없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스스로 거부했던 거죠. 다음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소라를 만난 거예요. 10년 만의 재회였죠. 안니카, 정말 오랜만이야. 소라는 이제 한국의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일,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더 커. 10년이나 오해하고 살았잖아. 소라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충격받았어. 내가 준 라면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가짜였다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아니야, 늦지 않았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소라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신문 가판대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특사 빈손 귀국, 삼양 복귀 무산. 덴마크의 미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 한국 마트를 다시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문을 닫았더군요. 임대라고 쓰인 팻말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덴마크 청년 두뇌 유출 심각. 내용을 보니
지난 3개월간 20대, 30대 고급 인력의 해외 이주가 3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이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 혁신에 대한 거부감, 문화적 다양성 부족, 불달 사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것이 시발점이었다는 걸. 한 청년과의 인터뷰 내용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라면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전 베를린으로 갑니다. 거기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실험하거든요. 떠난 건 사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젊음도 함께 떠났어요. 그 빈자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식품안전청에 있어야 할까? 제가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면 사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헬릭 국장은 달랐습니다. 안니카, 도망가지 마요. 실수했으면 바로잡아야지. 어떡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다문화 식품 이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당신이 책임자가 되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전 자격이. 실패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뭐가 문제였는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계 음식 문화의 이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식문화를 이해하는 강좌를 열었습니다. 첫 강의 주제는 당연히 한국 음식이었죠. 서울에서 만났던 소라에게 부탁해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식품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줬어요. 매운맛은 한국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을 이해할 수 없죠. 강의를 들으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었어요. 오픈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각국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에서는 한국 음식을 다뤘는데 놀랍게도 수백 명이 신청했어요. 행사 당일 한 참가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불닭을 먹어볼 수 있네요. 독일까지 갈 필요 없이. 씁쓸했지만 이것도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음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요리 수업을 들었고 일본 요리도 배웠습니다. 중국 요리의 다양성에도 놀랐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를. 6개월 후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새로운 아시아 레스토랑들이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정부가 막지 않았죠. 한 태국 레스토랑 오픈 행사에 초대받아 갔는데 주인이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 덕분에 덴마크가 변하고 있어요. 과찬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1년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라면 회사가 덴마크 진출을 결정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이번엔 환영받았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덴마크가 변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실패에서 배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보니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개인적 편견으로 국가적 손실을 만들었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해서 배웠습니다.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전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그들의 문화를 직접 배우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꼭 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사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지 2년. 세계는 놀라운 뉴스로 들썩였습니다. 삼양 불달볶음면,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상 수상. 파리에서 열린 시상식을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시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달볶음면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했죠. 삼양 회장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불닭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언이 이어졌어요. 특별히 감사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시련을 주신 분들이죠.
그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덴마크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불닭 매출 1조 원 돌파.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덴마크 리콜 사태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전 세계가 불닭에 주목했고 폭발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죠. 실제로 숫자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매출 500% 성장, 중남미 시장 점유율 1위, 중동 할랄 인증 불닭 출시로 새 시장 개척, 아프리카 현지 생산 공장 5개 건설. 특히 인상적인 건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불닭 챌린지, 기네스북 등재, 할리우드 영화의 불닭 등장 장면 급증,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불닭 활용 메뉴 개발. 그런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덴마크 청년들, 코펜하겐에서 자체 불닭 축제 개최. 뉴스 화면에는 시청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독일에서 가져온 불닭볶음면을 나눠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죠. 한 청년이 인터뷰했습니다. 정부가 막는다고 문화가 사라지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즐길 권리가 있어요. 축제 현장에는 특별한 플래카드도 있었습니다. 참양,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덴마크도 불닭을 사랑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참양, 전 세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발표. 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놀라운 건 지원 대상에 덴마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참양 관계자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덴마크 청년들의 열정을 봤습니다. 비록 정부 하는 뜻이 맞지 않았지만 청년들은 다릅니다. 그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실제로 몇 달 후 덴마크 청년 3명이 이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가서 연수를 받고 새로운 퓨전 식품을 개발했어요. 그중 한 명이 만든 김치 스모르브로드는 큰 성공을 거뒀죠. 한편 세계 각국에서는 불닭의 성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사례 연구를 진행했고 위기를 기회로 삼양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삼양은 덴마크의 거부를 오히려 마케팅 기회로 활용했다. 품격 있는 철소와 일관된 품질 관리로 글로벌 신뢰를 구축했다. 또 다른 연구는 문화적 측면을 다뤘습니다. 불닭볶음면은 Z세대의 도전 정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매운맛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것이다. 이 모든 성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기업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불닭은 단순히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죠. 그것도 품격 있게. 불닭의 세계적 성공을 지켜보는 동안 덴마크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 충격적인 분석이 실렸어요. 덴마크 식품산업혁신 지수 유럽 최하위. 내용을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아시아 식품 기업 투자 기피국 1위. 청년 창업률 3년 연속 하락. 식품산업 R&D 투자 50% 감소. 한 경제학자가 인터뷰에서 직설적으로 말했죠. 불닭 사태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죠. 실제로 그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대형 식품 회사가 유럽 진출을 발표하면서 덴마크를 제외했고 싱가포르의 푸드테크 기업도 덴마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시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덴마크 청년 해외 이주 사상 최고. 통계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20대 30대 고학력자의 이주가 급증했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였습니다. 한 청년과의 인터뷰가 마음에 남았어요. 덴마크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 막히고 혁신을 하면 규제에 걸려요. 젊은 사람이 꿈꾸기 힘든 나라가 됐죠. 식품 업계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코펜하겐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하소연이 절절했어요. 새로운 식재료를 들여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규제가 까다로워서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셰프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저도 고민 중이에요. 교육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식품과학과 교수가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과의 졸업생 60%가 해외 취업을 선택했다는 통계가 나왔죠.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식품산업혁신지원법을 만들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제 와서 지원한다고 돌아올까요? 신뢰를 잃었잖아요. 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국제행사에서도 덴마크의 입지는 줄어들었습니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갔을 때 덴마크 부스는 한산했어요. 반면 옆에 독일 부스는 관람객으로 붐볐죠. 그곳에는 삼양 제품도 전시되어 있었고요. 한 바이어가 제게 물었습니다. 덴마크에는 특별한 제품이 있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제품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새로운 건 없었으니까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젊은이들의 좌절이었습니다. 불달 축제를 주도했던 청년 활동가를 만났는데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 포기했어요. 저도 곧 독일로 갈 거예요. 편견의 대가는 이렇게 컸습니다. 단순히 라면 하나를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혁신을, 그리고 젊음을 거부한 거였죠. 그 대가를 우리는 고스란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야겠어요. 헨리 국장에게 말했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삼양을 만나러요? 이미 여러 번 거절당했잖아요. 이번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가려고요. 공식 자격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였고, 정부 대표도 아니었어요. 그냥 안니카 린드버그라는 개인이었죠. 삼양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접수처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전해주세요. 덴마크에서 온 안니카가 사과하러 왔다고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만나주신다고. 회장실로 안내받았을 때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먼 길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적 편견으로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처음부터 미워한 적도 없고요. 그럼 왜?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편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세계를 다니며 배웠죠.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요. 덴마크 청년들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변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편지도 받았고요.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덴마크 청년들이 보낸 손편지들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편지를 보여주셨는데 덴마크어와 서툰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불달 사랑해요.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진심을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쯤이면 덴마크가 진정으로 변했을 때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 변했을 때. 그분은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니카 씨, 당신은 이미 변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때예요. 회장실을 나오며 직원 한 분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드리래요. 상자를 열어보니 불달볶음면 한 박스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덴마크에서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소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희망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더 변해야 해. 소라가 격려해줬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가 시작한 변화가 퍼질 거야. 덴마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희망을 키워나가겠다고. 언젠가 삼양이 불달기 돌아올 그날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집에 도착해서 불달볶음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먹는 진짜 한국 라면. 맵지만 맛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거였다는 걸. 우리가 놓친 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즐길 기회였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안니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간의 오해가 만든 나비효과, 그리고 한 나라가 치른 편견의 대가를 보셨습니다. 작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거대한 편견이 되고 그것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지 목격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셨을 겁니다.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진정성의 힘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나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안니카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편견 없는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